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박상병 인하대 초빙 교수,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당한 압박, 언론 플레이, 망신주기 수사, 이러한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고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당에서 고발을 하지 말아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의 공식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합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의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아주 강력하게 고발을 예고하다가 결국에 안 하기로 됐습니다. 오늘. 예, 그동안에 분당 경찰서에서 이재명 지사에서 수사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수사가 끝난 다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 이제 친형에 대한 병원 강제 입원이라든지 대장동 땅 개발 업적 과잉이라든지 검사 사칭 이거를 검찰에 넘겼는데 그걸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건 좀 부당 수사고 좀 짜맞추기고 망신주기식 수사다 해가지고 경찰을 고발하기로 했는데 오늘 그 담당 변호인이 고발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또 같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승적으로 좀 받아들여진 건데 경기도지사로서 대권 주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걸 또 공권력인 경찰을 상대로 고발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도 서로 더불어민주당도 부담도 되고 이재명 지사도 좀 부담이 되지 않았느냐 싶고 또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말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원하기는 하는데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바라던 바다 불감청 고소.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자체를 발표하는 자체만 해도 내가 그만큼 피해를 당하고 있다. 내가 희생양으로 수사를 좀 가혹하게 받았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충분히 어필했다. 이런 차원에서 취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 대표님 말씀대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얻을 효과는 다 얻은 거 아닌가요? 아직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이 죄 유죄냐 무죄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제가 옆에 있었어도 말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 쪽에서 그 트위터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밤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경찰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유현철 분당서장 등등 해서 그런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도 억울하다 조작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 오죽했으면 경찰을 고발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앞서 윤영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지사도 지금 민주당의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고 현재 광역단체장입니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여기서 지금 수사 단계에서 경찰하고 싸우면은 누가 싸우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경찰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지사가.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의 현 상태 속에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때가 아니다. 억울하더라도 이 사건은 앞으로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도 늦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도 요청을 했고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수용을 해서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애초부터 조금 무리한 고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출신이시니까 이게 수사하다가 그렇게 고발되는 일이 보통 일어납니까? 흔하진 않습니다. 보통 경찰 수사가 편향돼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서 소속의 청문감사실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진정을 하는 경우는 안내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담당 수사 경찰관이나 그 수사 지휘 라인을 직접 형사 고발하는 경우는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고발하려고 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추측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정말 나는 결백한데 이해할 수 없는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편향적인 수사를 한다는 그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 고발이 만약에 유죄로 받아들여지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취득한 증거 능력을 부인해서 유죄의 증거를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고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 차원에서 요청을 해온 것도 큰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송치돼서 검찰이 또 다시 수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검찰에서 소명하는 거나 경찰을 고발한다고 해서 어차피 검사가 수사를 할 텐데 그 두 가지 판단이 동일할 거다. 어차피 송치된 이 사건에서 검찰에서 충분히 해명하면 본인의 억울한 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판단 때문에 예. 결국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의 소속의 도지사하고 공조직이 갈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손정혜 변호사 경찰들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에. 사실 속마음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수사를 오히려 대중들은 왜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적인 여론이 경찰이 너무 편향되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다음에 저런 조치가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어떤 수사에 위법한 점이 있었고 불편부당하다 그리고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다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경찰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저희 너무 불편합니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했고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과도 협의를 했고 영장 청구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 범죄 혐의 소명 여부를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또는 독단적으로 편파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예. 근데 박상봉 박사님,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한국당의 논평에 대해서도 고발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네. 논평 내용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도 흔히 일어난 일은 아니고.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본 거죠. 예. 논평이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조폭과 연루됐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 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의 대변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서 콩치는 이유가 뭐냐? 조폭 스폰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했고요. 그렇죠. 또 뭐 민주당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 중이다 등등의 이런 내용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예.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는 대변인들도 대변을 할 때요.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언론에 나왔던 거 상당 부분 그 신뢰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무혐의로 결론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정혜 변호사 이유는 그냥 신빙성이 있는 거를 근거로 했다 이런 겁니까?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예훼손 관련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적인 예. 목적으로 밝혔을 때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재판부께서는 이런 여러 이야기가 한 지상파의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의혹이 제고 여러 가지 단서들을 제공하면서 연루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에선 이게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예. 이게 서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밝힌 사람이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할 수 없는데 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요즘 고소고발거리 너무 많으니까 지금 수원지검 산하의 성남지청이라고 있는데 박성현 변호사 여기 인원이 이 많은 사건을 다 해결하기에는 조금 모자라 보여요. 사실 성남지청은 수원지방검찰청과 같은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그 산하의 일개 지청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속된 검사가 28명 정도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수사에 투입된다든지 아니면 육아휴직, 또 해외 연수 등으로 현실적으로 검사는 17명밖에 없는데요. 지금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이 사회적인 큰 관심을 불러 모으는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 입원 검사 네. 4층 사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은수미 또 성남시장 조폭 지원 의혹 사건, 또 양진호 양진호 회장 사건도 의혹 사건도 있어요. 굉장히 일파만파로 커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또 김부선 여배우 스캔들까지 사건들이 성남지청에 마침 여러 개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 19명의 평검사들이 밤낮 휴일 없이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법무부와 대검에서도 성남지청 자체가 이미 판교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사건이 몰리고 있는 데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말에 집중되니까 예. 연초 2월 정기이사 때는 성남지청의 검사들을 대강 보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이라는 도시 자체가 작은 도시가 아닌데 윤영건 대표 이거예요. 김부선 씨가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 된 건데 이것도 결국 성남지청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뭐 다 하게 됐어요. 예, 이재명 지사 주소지가 그쪽이니까 예. 그쪽에서 뭐 같이 하니까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수사가 좀 시작되지 않느냐. 그 명예훼손 뭐 김부선 씨와의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라든지 그 총체적으로 좀 다시 들여다볼 관계
접어들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성남지청이 검사가 지금 19명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은수미 성남시장 일부터 그 기업 그 양진호 씨 그것도 문제부터 크죠. 네. 이거저거 많은데 이게 뭐 내가 보기엔 1, 2년 안에 매듭 짓기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지원이 조금 필요해 네, 네. 보이기도 하는데